네, 녹화하고 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퀀텀 챌린지 엑서사이즈가 이제 엊그제 시작이 돼가지고 다들 열심히 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할 거예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1은 토플루리 게이트 보성님께서 오늘 강연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많이 잘 배울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지금 이제 4학년 과정을 하고 있고요. 어, 양자 컴퓨팅은 올해 올해 초에 이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얼마 선배가 아닌 거죠. 거의 해봤자 반년 정도밖에 이제 선배가 아닌 건데 어, 그래도 이제 그 물리학과로서 약간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이번에 IBM 퀀텀 챌린지 2021에서 첫 번째 엑설사이즈의 이제 해설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 첫 번째 엑설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일단 다들 첫 번째 도전을 해보실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제 이 양자 컴퓨팅을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엑서사이즈 앞부분은 큐비트와 베이직 게이트에 관한 설명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 게이트들의 컴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성님 큐비트와 베이직 게이트 잠깐만요. 네, 중간에 질문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예. 훨씬 이제 그 편안하고 좀 다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인터럽트 하셔도 되니까 이해를 많이 하는 쪽으로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딱딱한 강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큐비트나 베이직 게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뒤에 이제 게이트들의 컴포지션을 어떻게 하는지, 즉 이제 게이트들을 어떻게 합성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트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가 뭘까요?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숫자 예를 들어서 이제 137이라고 해보면은 이 137은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1000, 100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같은 경우에는 네, 싱글 프리시전이라는 포맷으로 이거를 썼을 때 이렇게 긴 이렇게 긴 이제 바이너리로 즉 이제 이진수로 이 소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H라고 하는 알파벳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아스키 코드로 01101000이라는 역시 이진수의 숫자로 얘네들을 모두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비트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0, 1을 0, 1을 포함하는 이 각각 하나의 숫자, 즉 이제 1000, 1001 중에서 첫 번째 1, 두 번째 0, 세 번째 0, 얘네들이 각각 비트들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클래시컬 컴퓨팅에서는 즉 이제 고전적인 컴퓨팅에서는 이렇게 비트를 사용해 가지고 정보를 표현할 수 있었고 이렇게 표현한 정보를 저희가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고전적인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큐비트라는 건 뭘까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큐비트, 즉 첫 번째는 이제 한 자릿수의 큐빗, 두 번째는 뭐 두 자리, 세 번째는 세 자릿수의 큐비트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큐비트는 이렇게 0과 1, 0과 1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A, B라고 하면서 이제 0, 1 앞에 붙어 있는 A, B, C, D, E, F 이렇게 붙어 있는 숫자들은 이제 큐비트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0과 1뿐만 아니라 앞에 붙는 개수가 컴플렉스, 즉 이제 복소수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표현을 했던 0이거나 1이거나 라는 숫자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0과 1 사이에 또는 이제 0과 1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모든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37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37이라는 숫자는 1000, 1001이라고 아까 앞에서 이진수로 표현을 했었죠. 지금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했었던 137을 큐비트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은 총 이제 8개의 큐비트가 각각 1000, 1001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137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큐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 또는 이제 0과 1 사이의 모든 값 그리고 0과 1을 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퀀텀 슈퍼포지션 즉 이제 0부터 예를 들어서 0부터 8까지의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0부터 8까지의 데이터를 000부터 112까지 총 8개의 데이터들의 합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 네, 그렇네요. 이게 지금 총 8개가 나와야 되는데 0부터 시작하면 9개가 나오니까 0부터 7까지의 스테이트가 되겠네요. 네, 오타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큐비트라는 게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자, 이제 이 큐비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2개의 큐비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2개의 큐비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2개의 큐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들은 00, 01, 10, 11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A, B, C, D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상태는 이제 저희가 기존의 고전 컴퓨팅에서 생각을 했었던 00이라고 하는 데이터 하나를 표현하는 값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A, B, C, D라고 하는 값이 복소수라고 했었는데 이 복소수 A, B, C, D 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크게 그 복소수의 크기 그리고 그 복소수의 페이즈, 즉 위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크기는 절대값 A로 나타낼 수 있다면 A가 exponential i 세타 제로라는 항을 통해서 이게 실수에서 얼마나 이게 실수 라인에서 복소수 라인으로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를 이 세타 제로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C도 D도 전부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A, B, C, D를 각각 크기와 위상으로 나눴다면 첫 번째 00이 가지고 있는 A로 전체를 묶는다면 이것은 이제 00 플러스 뭐 이렇게 크기를 A로 나누고 그리고 위상에서 원래 세타 1이라고 하는 위상에서 처음에 우리가 00의 위상이었던 세타 제로를 각각 빼주는 것으로 00부터 11까지 모든 애들을 이제 다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가리켜 가지고 B 프라임, 세타 1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임을 붙여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앞에 있는 E의 I 세타 제로라고 하는 항을 떼면서 이렇게 날려버리면서 이것이 비슷하다 또는 아이소볼픽하다 등의 이제 표현을 여기다 이제 넣어놨는데 사실 큐비트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글로벌 페이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비트에 붙어 있는 상대적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여기서 글로벌 페이지 또는 이제 글로벌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A00이라고 하는 상태가 얼마나 이제 돌아가 있든지 간에 이 00이라고 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네, relative phase 감사합니다.
릴레이티브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00이랑 01, 10, 11이라고 하는 상태가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00이랑 11이랑 이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거랑 이게 조금 돌아가서 똑같이 이제 생겼는데 조금만 돌아가가지고 00, 01, 10, 11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상태가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은 서로 다르다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이 두 개의 상태를 서로 같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전체의 서로 릴레이티브 페이지는 정확하게 이제 같으면서 전체적인 이제 상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는 이제 완전하게 같은 상태다. 이것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00, 01, 10, 11의 상태들이 각각 이제 00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위상 i세타 1, i세타 2, 뭐 i세타 3이라고 하는 애들만큼의 이제 돌아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소 평면에서 이것이 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각각의 크기로 이것을 합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개념도 앞에 같이 써놨는데요. 앰플리튜드라고 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A, B, C, D를 가리킵니다. A, B, C, D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00, 01, 10, 11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B, C, D의 크기가 각각 0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00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A랑 B가 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C랑 D는 이제 00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00이랑 01이 이제 각각 2분의 1씩 또는 이제 루트 2분의 1씩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희가 지금 상태를 00, 01, 10, 11로 이걸 나타냈는데 사실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사이에 즉 하나의 큐비트를 나타낼 때는 이게 0이랑 1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A랑 B가 합쳐졌을 때 이것을 왜 00, 01, 10, 11로 하면서 굳이 4개로 이렇게 느려가지고 표현을 할까요? 사실 이제 비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비트 하나씩 하나씩 표현된 상태를 그냥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그러면은 첫 번째 큐빗은 A, B 그리고 두 번째 큐빗이 C, D로 이제 나타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연산은 이렇게 하겠죠. AC, AD 그리고 BC, BD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BC, BD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AC 00, AD 01, 뭐 BC 10, BD 11이라는 이제 슈퍼포지션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ACX 제곱, ADXY 뭐 플러스 BCYX 플러스 BD y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AX 뭐 AX 플러스 BY 그리고 CX 플러스 D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자 근데 항상 이렇게 X제곱, XY, Y제곱으로 나타난 함수가 이렇게 AX, BY, CX, DY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나요? 즉 이제 AX, BY, CX, DY 꼴로 이게 항상 나타날 수 있어야 되나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이 플러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베이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00 그리고 11의 상태만 각각 이제 루트 2분의 1씩 50%의 비율로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0011로 즉 0001, 10, 11로는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푸사이 A, 파이 B 이렇게 하면서 A랑 B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푸사이랑 파이로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푸사이와 파이로 나누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상태가 서로 나눠지는 상태와 상태가 서로 나눠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것을 이제 separable state, 즉 이제 분리 가능한 스테이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는 상태를 기본적으로 퀀텀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인탱글먼트의 본질이죠. 첫 번째 본질.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아이고 넘어간 건가요? 네,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측정 또는 이제 어느 한쪽에 작용하는 오퍼레이션이 이제 다른 한쪽에도 같은 오퍼레이션을 이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지금 양자 컴퓨팅을 처음 보신 사람들이라도 만약에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었으면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퀀텀 인탱글먼트를 가리켜서 스푸키 액션의 더 디스턴스, 이제 멀리서 일어나는 유령 같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유령 같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가 있으면 안 된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큐비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것이 큐비트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큐비트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에 대해서, 그리고 인탱글먼트가 무엇인지 이거를 그냥 완전 수식 또는 이제 벡터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큐비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불가능할까요? 큐비트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블로우 스피어라는 구를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우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구 하나당 하나의 큐비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앰플리튜드와 위상 I세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자, A,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이 되는 구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이라고 하면서 사적으로 붙여놨었거든요. 이렇게 업투 노멀 아닌가요? 네, 이렇게 A제곱과 B제곱을 합하면은 1이 되는 상태로 이것을 이제 맞출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뭐 C만큼의 F 사이 A 앞에 이제 C만큼의 다른 콘스턴트가 붙는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글로벌 페이즈와 같이 이거는 이제 전체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희는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이제 1이 되는 것을 저희가 컨스트레인트로 잡고 이 상태에서 A와 B의 비율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상태는 정확하게 여기 이 포인트를 가리키는 상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랑 B의 비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게 한 7분의 3이랑 7분의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분의 3 대 7분의 4 정도 되는 비율로 A랑 B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요게 X축과 이루는 각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한 4분의 3인가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은 아닌데. 뭐 한 8분의 3 정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8분의 3 파이 정도의 이제 각을 I 세타. 즉 이제 이 I 세타가 늘어나면은 큐비트 제로에서 원 사이에서 이 상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가 많아지면 그것은 제로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고, 만약에 B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건 이제 B의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 1의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블로스피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이제 크기 앰플리튜드를 나타내고 A와 B의 이제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위상이 얼마나 돼 있는지, 즉 그 중에서도 글로벌 페이지가 아니라 0과 1 사이에서 상대적인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블로우스피어는 한 개의 큐비트를 표현하는 데는 정말 좋은 도구이지만 두 개 이상의 큐비트를 표현할 때는 사실 그 일부의 정보가 훼손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훼손된 정보가 방금 앞에서 말했던 인탱글먼트라는 정보가 가장 많이 훼손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정보의 훼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그 상태들을 전부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큐비트의 각각의 큐비트에 게이트가 작용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요거에다 어떤 함수를 이제 쓸 건데 이 함수를 쓸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데는 매우 좋은 도구라고 매우 좋은 이제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큐비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남았네요. 큐비트의 이제 상태를 A, B, C, D 하면서 이제 00, 01, 10, 11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큐비트의 상태를 항상 이렇게 벡터로만 요것들은 이제 각각의 이제 벡터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것도 벡터긴 하죠. 이렇게 사실 이제 모든 벡터들을 이렇게 컬럼 벡터로 나타낼 수 있듯이 저희가 큐비트도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A, B, C, D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넘버들을 각각 이제 00, 01, 10, 11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컴포넌트들만 앞에다 써놓는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될 컨트롤드 낫 게이트, C낫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큐비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컨트롤드 낫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A 큐비트가 0이면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B 큐비트가 1이면은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제 A 큐비트가 1이면은 뒤에 있는 큐비트를 이렇게 바꿔줘요. 여기서 C 낫 게이트가 이제 원래 여기 앞에 있는 애에 대해 작용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 C 낫 게이트가 여기 이렇게 작용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랑 B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A 큐빗이 0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원래 상태 그대로 원래 상태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큐빗이 1 상태인 C와 D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C와 D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1, 0은 1, 1로 바꿔지게 될 거고 1, 1은 1, 0으로 바꿔지게 될 테니까 D는 여기로, C는 여기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1, 1, 0, 0, 0, 0, 0, 1, 0, 0, 0, 0, 0, 1, 0, 0, 1, 0 이렇게 나타내면은 A, B, C에 작용했을 때 C랑 D만 이제 바꾸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큐비트를 이렇게 컬럼 벡터로 나타내고 게이트를 매트릭스로 나타내게 되면 모든 이제 큐비트에 작용하는 모든 작용들을 제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게 직관적인 면에서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큐비트의 정보를 완전하게 포함하는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이 지금 이제 블로우 스피어 이상으로 잘 나온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탱글먼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각각 자기가 이제 좀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이 큐비트가 어떤 건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베이직 게이트 이제 기본적인 게이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게이트는 X 게이트입니다. X 게이트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꿔서 A랑 B를 바꿔주는 게이트가 X 게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제 A, B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거는 0이랑 1을 바꿔주는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큐비트로 표현했을 때 이 포인트에 있던 블로우 스피어로 표현하면은 이 X 게이트는 X축 방향에 180도 회전 게이트가 됩니다. 180도로 회전하게 되는 게이트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180도의 회전을 하게 되는 게이트가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0에 있던 거를 1로 보낼 거고 1에 있던 것을 0으로 보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스퀘어 루트 X 게이트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퀘어 루트 X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A, B로 나타내었던 원래 행렬로 이렇게 A, B로 나타냈었는데요. 스퀘어 루트 X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X 게이트의 스퀘어 루트, 즉 스퀘어 루트 X 게이트를 2번 가하면 X 게이트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큐비트의 상태가
여기 있었던 건데요. 지금 이제 이 큐비트가 여기로 이렇게 90도만큼 회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했겠죠. 이것을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2분의 뭐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 이게 A, B에 작용하면 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말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I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냥 매트릭스만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쓰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계산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네, 점점점 숨김 처리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X 게이트, XX 게이트도 확인했으니까 좀 이제 다른 게이트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로테이션 어라운드 G 게이트입니다. 로테이션 어라운드 G라고 하는 것은 여기 블로우 스피어 상에서 Z축을 기준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게이트입니다. 이 RG 게이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큐비트에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2분의 파이만큼의 회전을 가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Z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의 파이만큼의 회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G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의 A랑 B의 크기를 서로 이제 바꿔주지는 않아요. 크기는 각각 A의 크기랑 B의 크기는 유지가 되지만 0과 1 사이에서 서로 간의 페이즈가 바뀌면서 이 블로스피어 상에서는 같은 원상에서 이게 회전을 나타내게 되는 횡렬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스테이트가 중간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이 원상에서 이게 세타만큼의 회전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다와드 게이트입니다. 하다와드 게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거는 뭐 그냥 이제 말로만 이해한다거나 뭔가 느낌적으로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어렵지만 사실상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0에 있는 상태를 0에 있는 상태를 여기 0에 있던 상태를 X축으로 보내고요. 1에 있던 상태는 마이너스 X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하다와드 게이트를 한 번 더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다와드 게이트가 지금 그냥 보기에는 0에 있던 게 이렇게 갔으니까 한 번 더 가하면은 이게 이렇게 가서 1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다와드 게이트는 사실 Z축과 X축 사이에 있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180도 하게 하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도 회전을 했으면은 정확하게 이제 여기로 떨어졌다면 한 번 더 180도 회전을 하면은 다시 원래 상태인 제로로 돌아가겠죠. 즉 하다바드 게이트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이제 어플라이 하면은 하다바드 게이트에다가 하다바드 게이트를 한 번 더 어플라이 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1에 있던 큐비트도 하다바드 게이트를 가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x로 갔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1로 그냥 1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하다바드 게이트는 약간 이 블로우스피어 상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다바드 게이트에다가 이제 모두 다 0인 상태를 이제 하다와드 게이트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 하다와드 게이트는 모두 다 이제 0 플러스 1, 0 플러스 1, 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상태를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하다와드 게이트를 그 기본적인 게이트로 그 사용하는 백엔드 그러니까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들이 많지만 사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엑설사이즈에서는 이 하다와드 게이트가 베이직 게이트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제 하다바드 게이트는 0에 있던 원래 이제 기본 상태에 있던 큐비트를 이제 0과 1의 중간, 정확하게 이제 중간으로 갑니다. 0과 1의 중간인 상태, 즉 이제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X 게이트, S 스퀘어 루트 X 게이트,
로테이션 어라운드 G 게이트, 그리고 하다와드 게이트는 모두 이제 하나의 큐비트에 작용하는 게이트였는데요. 하나의 큐비트에만 이렇게 막 게이트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정말 계산이 잘 될까요? 저희는 이제 큐비트 두 개 또는 이제 2개 이상의 큐비트에 작용하는 게이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드 닷 게이트입니다. 컨트롤드 닷 게이트는 아까 잠깐 이제 봤지만 앞에 있는 비트가 0이면은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가하지 않게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가하지 않게 되고요. 0이면은 0.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큐비트가 1이면 뒤에 있는 큐비트에다가 1만큼 즉 1만큼을 이제 더해주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비트 플립 또는 비트 플립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0을 1로 보내고 그다음 1을 0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모듈 1을 이제 더한다. 모듈로 2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컨트롤드 닷 게이트는 사실 그 자체로는 엄청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은데 그냥 컨트롤드 닷 게이트 가하면은 여기서 10이랑 11에 있던 거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컨트롤드 닷 게이트와 하다워드 게이트 뭐 그리고 앞에 있던 베이직 게이트들을 모두 조합하면은 사실 한 개, 두 개, 뭐 세 개, 몇 개의 큐비트가 오더라도 그 큐비트에서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 저희가 게이트 컴포지션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사실 2개의 큐비트에 작용하는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드 닷 게이트뿐만 아니라 사실 컨트롤드 G 게이트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컨트롤드 G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로테이션 어라운드 G 게이트랑 이제 같은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즉 이제 컨트롤드 닷 게이트랑 비슷한 애들에 관해서는 굳이 이제 사실 이제 챌린지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죠. 컨트롤드 닷 게이트는 토폴리 게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토폴리 게이트가 지금 이제 저희가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이트가 되겠죠. 제가 방금 이렇게 컨트롤드 닷 게이트와 플러스 X, SX 그리고 RG 뭐 하다와드는 이제 빼고 하다와드는 요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 2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이트들을 통해서 어, 몇 개의 큐비트가 오더라도 그 큐비트에 작용하는 연산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토플리 게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이 시납 게이트와 이 베이직 게이트들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드 닷 게이트는 정확하게 앞에 있는 첫 번째 큐빗과 두 번째 큐빗이 모두 다 1일 때 여기 뒤에 있는 비트를 이렇게 바꿔줘요. 여기 뒤에 0이 있었으면 1로 바꿔주고 1이 있었으면 0으로 바꿔줍니다. 즉 이제 0과 1을 플립해주는 게이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00, 00, 01, 10 등등 하면서 이제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그 상태에는 아무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A, B, C, D, E, F는 전부 다 이제 그대로 있고 마지막에 있는 110과 111만 서로 이제 위치를 바꿔주게 되는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게이트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끝났는데 이 기본적인 게이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실 지금 이렇게 구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것만 봐서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베이직 게이트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회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회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저희 엑서사이즈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관심 있는 것은 이 게이트들만 있으면 정말로 몇 개의 큐비트가 오든 간에 그것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 중에서도 토플리 게이트만 만들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엑서사이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싱글 큐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싱글 큐빅 게이트가 어떤 것인지 약간 성질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싱글 큐빅 게이트는 일반적으로 2x2의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저희가 아까 X, XX, RG 그리고 H, 하다와드 게이트 얘네들이 모두 다 어떤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는지 확인했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크기가 1이고 그리고 이것에 애드 조인트를 취해서 자기 자신한테 곱했을 때 그것이 이제 1이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G 매트릭스를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해보면 RG 매트릭스의 대거, 즉 RG 매트릭스 애드 조인트를 취하면 이건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여기다가 이제 네 스타 또는 이제 바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1에 i에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될 거고 이거랑 원래 있던 RG랑 두 개의 게이트를 컴포지션 하게 되면은 i 세타와 2의 마이너스 i 세타가 캔슬 아웃 되면서 1이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싱글 큐빅 게이트가 2x2 유니터리 매트릭스야. 좋다 이가. 그러면은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로 중요한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이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항상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막 증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그래 좋다 이거야. 저희 잘못 썼네요. 이거 수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 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익스포넨셜 i 델타 그리고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그리고 2분의 세타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들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굳이 뭐 2분의 알파, 2분의 세타를 사용한 이유는 뭐 여기 전체에 작용하는 것이 사실 글로벌 페이즈를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전체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또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잠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됐는데요.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생긴 얘네들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애들이랑 그래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있지 않나요? 사실 이제 이 유니터리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디컴포지션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RY 게이트 즉 로테이션 바이 Y 엑시스 즉 이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요 매트릭스가 바로 요 매트릭스가 로테이션 바이 Y 매트릭스에 해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있는 예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냥 이 전체에다가 익스포넨셜 i 델타를 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페이즈를 바꿔주는 애다. 즉 글로벌 페이즈를 만들어주는 애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up to 글로벌 페이즈, 즉 이제 글로벌 페이즈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RG, 즉 이제 앞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로테이션 어라운드 G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각각 페이즈, RG, RY라고 하는 게이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이렇게 페이즈와 RG, RY, RG, 베타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이렇게 컴포지션이 된대. 왜 이거를 이렇게 분해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 페이즈에 디퍼런스가 없는 페이즈를 바꾸지 않는 애를 이제 가리켜 가지고 스페셜 유니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페셜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앞에 이제 페이즈 성분이 없을 거고 이 페이즈 성분이 없이 알파, 세타, 베타만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AX, BX, C라고 하는 총 이제 5개죠. 이렇게 5개의 오퍼레이션으로 이 W라고 하는 스페셜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항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A, B, C.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스페셜 유니터리가 되는데 지금 AX, BXC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W랑 같은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좀 긴 과정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요 포인트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XX라고 하는 게이트를 넣으면은
즉 이제 두 번 뒤집으면은 원래 걸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그냥 아이덴티티를 넣은 거죠. 자, 근데 이 x 게이트를 ry 그리고 x 게이트를 rz에다 어플라이 하면은 이것은 각각 이제 안에 있던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2분의 세타로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꾸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정리된 예에서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이제 RG 알파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RG 알파 그것이고, 그 다음에 RY 2분의 세타 두 번의 그 로테이션을 가한다라고 하면은 세타만큼의 로테이션 하는 거랑 같을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RG 방향으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큼의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알파는 날아가고 베타만 남게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만든 AX, BX, C라고 하는 매트릭스들은 사실 처음에 우리가 원하던 W와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AX, BX, C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거를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만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요. A랑 B랑 C를 중간에 이렇게 낫 게이트 없이 이 A와 B와 C를 컴포지션 하게 되면은 이거는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A와 B에서 지금 여기는 서로 마이너스니까 없어질 거고요. 여기 RG와 RG에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 베타끼리는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질 거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그리고 원래 알파가 있었으니까 요것들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즉 A, B, C로 디컴포지션 A, B, C 그리고 X들로 이렇게 디컴포지션 했던 W가 A랑 B랑 C만, 즉 X 낫이라는 오퍼레이션 없이 A와 B랑 C만 어플라이가 됐을 때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컨트롤드 스페셜 유니터리 게이트. 자, 저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이거밖에 없어요. 컨트롤드 낫 게이트와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션들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두 개 간에서 이제 작용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가 0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에 있던 애가 1이면은 뒤에 밑에 있는 애다가 이제 유니터리 W를 가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항상 이렇게 A, B, C와 중간에 낫 게이트 대신 C 낫 게이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W가 AX, BX, C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드 낫 게이트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AX, BX, C 순서대로 이게 게이트가 작동을 할 것이고, 만약에 앞에 있던 애가 1이 아니고 0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드 낫 게이트가 전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A, B, C 순서대로 게이트가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갑자기 이제 스페셜 유니터리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유니터리 게이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 자, 유니터리 게이트는 원래 스페셜 유니터리 게이트에다가 페이즈만큼의 회전이 있던 거였죠. 자, 그렇다면은 이 컨트롤드 페이즈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드 페이즈 트랜지션을 이제 S라고 컨트롤드 S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컨트롤드 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래에다가 컨트롤드 오퍼레이션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가 어떤 E라고 하는 유니터리만 가하면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을 이렇게 RG 마이너스 델타 페이즈의 2분의 델타로 잡으면은 그것은 이제 1, 0, 0, 2의 I 델타가 될 거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RG 델타랑 같죠. 이 RG 델타가 전체에 이제 행렬에서 작용하게 되는 방법이 저희가 원래 원했던 이렇게 제로 제로에서는 아무것도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제로일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앞에 있는 큐비트가 1인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비트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 델타만을 이제 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정말 이제 오랜 길을 돌아왔는데 저희는 어떤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가 오더라도 이것을 이제 방금 말했던 E 게이트 그리고 A, B, C 그리고 컨트롤드 낫 게이트 총 이제 4개의 싱글 게이트와 그리고 2개의 C 낫 게이트로 항상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네,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게 컨트롤드 낫 게이트인데요. 사실 이제 컨트롤드 낫 게이트뿐만 아니라 사실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굉장히 단순한 과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원하는 U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U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의 이제 루트죠. 제곱을 하면은 U가 되는 오퍼레이션 V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저희는 항상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 즉 이제 앞에 있는 게가 모두 1일 때 뒤에 유니터리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가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V를 가하고 C낫을 가하고 V 대거를 가하고 C낫을 가하고 그리고 맨 위에서 V를 가하면 된다. 자, 한번 이거는 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제 00 푸사이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컨트롤드 낫게이트 전부 이제 구성된 것들이 컨트롤드 V 또는 컨트롤드 낫게이트들이기 때문에 00 푸사이를 넣었을 때는 사실 이제 아무 오퍼레이션도 이제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00 푸사이 원래 상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01 푸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01 푸사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컨트롤드 V 게이트에서 이제 뒤에 있는 푸사이라고 하는 임의의 상태에다가 V의 오퍼레이션을 가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선 이제 아무 일도 없고 그리고 1일 때 여기서 V 대거를 가하게 되니까 V 대거랑 V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건 유니터리니까 이게 없어지겠죠. 즉 이제 푸사이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역시 아무 일도 없고요. 1령 푸사이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애가 이제 1이랑 0이었으니까 이제 여기부터 1이 생겨요. 이게 1, 0이 들어갔으니까 뒤에 거를 1로 바꿔줄 거고 뒤에 게 1이니까 이제 여기 V 대거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V 대거 푸사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신압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은 1이었던 게 다시 1, 0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위에 있는 애가 1이니까 밑에 V가 작용해서 V와 V 대거가 날아가죠. 즉 이제 우리가 처음에 넣었던 1, 0 푸사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도 다시 이제 1, 0 푸사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 푸사이, 01 푸사이, 10 푸사이 전부 다 이제 자기 자신이 나왔는데 그럼 1, 2 푸사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 2 푸사이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순서로 작용을 하겠죠. 사실 거의 다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제 이 파트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컨트롤드 유니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뒤에 V를 작용시키고 그리고 컨트롤드 낫게이트로 여기가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V 대거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작용하지 않고요. 아, 대거가 아니라 인버스가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대거라고 말할 때는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 V 제곱이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일 때 이제 V도 V 대거를 취했을 때 얘가 V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V 대거가 V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V 대거가 일단 맞습니다. 네, V의 인버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V가 유니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 V 대거와 V 인버스를 따로 이제 구분하지 않고 적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0이었던 게 다시 이제 신압 게이트를 통해서 11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앞에 있는 1에 의해서 뒤에 V가 가해지면은 V 푸사이가 U 푸사이로 변하게 됩니다. 와, 정말 이제 긴 여정을 이렇게 쭉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했어요. 큐비트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베이직 게이트,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 그 베이직한 게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라고 하는 이 약간 특별한 게이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라고 하는 특별한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를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은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를 통해서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도 만들 수 있고, 이걸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제 3개뿐만 아니라 4개, 5개, 6개가 되더라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이렇게 CCX 게이트,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토폴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터리가 X인 경우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CCX 게이트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애들은 이 CCX 게이트로 훨씬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면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A랑 B랑 C라고 하는 애들을 이렇게 RG, RY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디컴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할 수도 있는 요 E라고 하는 게이트도 이렇게 RG, 페이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 엑설사이즈는 뭐였냐면요. 사실 저희 엑설사이즈는 이거를 통해서 토폴리 게이트를 만들어 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토폴리 게이트를 과연 요걸 해가지고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특히 이제 로테이션 Y에 해당하는 애가 어떤 건지 이제 찾기가 이제 곤란하다 보니까 저희 베이직 게이트들을 가지고는 이 RY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오퍼레이션들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사실 이제 그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총 이제 시납 게이트가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 가장 최적화된 서킷에서 이게 8개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이제 2개 있어가지고 6개 그 시납 게이트와 플러스 몇 개가 되죠? 60, 12개의 싱글 게이트, 12개가 아니라 11개인 것도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12개의 싱글 게이트가 있으면은 이 컨트롤드 낫 게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게 A랑 B랑 C랑 전부 다 구하고 막 여기다가 그러니까 V 제곱이 U가 되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는 거냐.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한번 꼼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퀀텀 컴포저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PPT는 종료하고, 이 퀀텀 컴포저라고 하는 것은 IBM에서 제공하는 이 서킷을 이렇게 아이콘을 끌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요거를 이제 끌어서 작용하면 이제 시납 게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막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요것들이었죠. RG, 그리고 낫 게이트는 요거예요. X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게이트, 이렇게 총 3가지의 게이트들만 가지고 저희는 그 토폴리 게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잔에는 제가 이거를 열심히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한번 토폴리 게이트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이제 난리를 치다가 실패한 흔적입니다. 이걸 이제 성공하기에는 이제 발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서 성공은 못했지만, 자 그러면은 토폴리 게이트를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요. 여기 새로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 토폴리 게이트는 사실 기본 게이트로 있습니다. 이 토폴리 게이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서킷을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일단 관측도 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관측도 이렇게 넣어놓고 나면은 이 서킷을 IBM 퀀텀 컴포저에서 이제 저희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이거를 여기에 있는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한번 돌릴 수 있어요. 뭐 마닐라, 산티아고, 여기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IQC를 위해서 지금 이제 들어온 백엔드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요크타운에서 이거를 한번 이제 실행한다고 해봅시다. 마닐라에서 해볼까요? 마닐라에서 실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마닐라에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이제 잡이 이렇게 네, 잡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초 안에 이게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꼼수가 어떤 건지 이제 약간 예상이 가시나요? 사실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막 T, S, G, 뭐 T대거, S대거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전부 다 구현해 놨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오퍼레이션들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게이트들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애가 나와요. 자, 네, 방금 컴플리트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 컴플리트 된 서킷이 과연 그 양자 컴퓨터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였구나. 자, 근데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것을 CC나 게이트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사실 이제 여기서는 그 약간 저거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C나 게이트가 이렇게 0, 1, 2 사이에서만 이렇게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 막 중간에 스왑 게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Q0, Q1, Q2에 어떤 게이트가 작용하는 것으로 이 CC나 게이트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전부 살펴보시면은 RG, 루트 X, 스퀘어 루트 X 그리고 C나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 X 게이트가 있었다고 해도 당연히 이제 X 게이트도 여기 자연스럽게 나왔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잘 돼요. 만약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백엔드마다 잠깐 컴포저로 돌아갈까요? 각각의 백엔드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 1, 2, 3, 4가 전부 이제 선형 일자로 이렇게 늘어서 있어가지고 뭐 0에서 2로 뭐 0에서 2로 가는 이렇게 C나 게이트는 이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베이직 게이트는 이제 C나 게이트, ID, RG, SX, X라고 하는 이렇게 베이직 게이트들로 작동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애들 이렇게 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아이고 얘는 똑같네. 네, 자카르타. 이렇게 백엔드들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보다 이제 훨씬 작동을 잘할 것 같은 애들을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어, 어딨죠? 그 다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0, 1, 2 사이에서 이제 작동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좀 훨씬 길어 보이는 시나 게이트 같은 것들이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마지막에 꼼수까지 가르쳐 드리면서 어, 결국 이제 1시간 네 멜버른 한번 볼까요? 네, 각각의 이제 게이트들을 이렇게 잘 돌렸는데 멜버른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 그래도 이제 큐비트 개수가 훨씬 많아졌죠? 네, 페이크 문바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실제 퀀텀 컴퓨터에서 돌려보는 것도 여기 이제 퀀텀 컴포저 또는 사실 이제 퀀텀 컴포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퀀텀 랩에서도 퀀텀 랩에서도 이런 백엔드를 이제 불러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백엔드를 불러오는 과정이 이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백엔드가 여기서는 그 벡터 아이고 벡터 그 시뮬레이터 이런 거를 이제 불러와 가지고 잠깐 사용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라는 걸 이제 불러와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여기에다가 그 저희가 방금 봤던 얘네들 여기 이제 실제로 있는 양자 컴퓨터들 이름을 이제 잘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여기서 만든 게이트들로 이 양자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확하게 1시간을 찍어버렸는데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 네, 끝났어요. 질문 들어야 네. 돼요. 안 끝났어요. 질문, 네. 예, 뭐 이렇게 자, 문제 풀다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많이 해주세요. 지금 예, 다 대답해 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요, 네. 그 두 번째 문제도 보셨나요? 네, 두 번째 문제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일 거기서, 또 아, 네. 강의가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
네. 네, 일단 질문하세요. 네. 아,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냥 거기서도 뭐 오퍼레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오늘 배운 방식으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오퍼레이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네, 확인하고 싶. 약간 이제 그 오늘 약간 퀀텀 컴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것도 그 이 PPT도 다들 이제 볼 수 있게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컴포지션을 아셨으니까 이제 내일은 쇼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쇼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번 문제는 아마 서킷이 없을걸요? 이런 그 서킷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2번은 그냥 진리표 만드는 문제예요. 진리표 만드는. 네, 진리표를 보고 아, 만드는 그래요? 문제라서 좀 달라요, 이거랑. 그렇구나. 사실 저는 이제 1번 문제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다 뒤에 문제들은 다 안 봤어요. 이제 뒤에 분들이 발표해 주시면은 그거 듣고 이제 행복하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관련은 아니지만 이제 양자정보 이론을 양자통신을 위해서 양자정보 이론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완벽한 대답은 못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약간 네 따로 답변을 안 주시니까 더 말씀드리자면은 양자통신을 위해서는 양자정보 이론을 거의 다 아셔야 될 거예요. 양자통신이 양자정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가 이제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양자 통신에서 하는 게 크게 나누면 약간 크립토그래픽 즉 이제 양자 암호화 그리고 이 양자 통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이게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에러 커렉션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자 통신이 이제 양자 정보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양자 정보 이론뿐만 아니라 뭐 퀀텀 에러 커렉션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양자 컴퓨팅에 관한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자 정보 이론을 거의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양자 정보 이론은 거의 다 공부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에 도움이 됐을까요? 양자 정보 이론도 뭐 다양하니까요. 네, 맞아요. 통신, 양자 정보 이론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를 또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고, 양자 통신을 하는 연구실이나 그 회사에 가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퀀텀 서킷을 짤 때 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경험적인 감각으로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최소한 저는 수학적인 걸로 일단 시작을 해요. 아직 이제 양자 컴퓨팅에 이렇게 감각이 생길 정도로 제가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인 감각으로 퀀텀 서킷을 짤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나중에 지금은 근데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몇십 년간은 힘들 것 같고 양자 컴퓨팅이 엄청 보편화되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퀀텀 서킷이 막 직감으로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상 수학 없이 퀀텀 서킷을 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퀀텀 알고리즘 주라고 있어요. 이거 많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보통 알고리즘에서 시작점으로 해서 서킷을 짜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무슨 알고리즘인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베이직 게이트가 아니라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단위를 이제 점점 만들어 가지고 원래 그
클래시컬 서킷을 짤 때도 이게 항상 엔드 오어 이것만 가지고 짜는 사람은 이제 없잖아요. 엔드 오어를 조합해 가지고 각각 하나의 이제 큰 단위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킷을 짠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경험적인 감각으로 서킷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경험적이라고 해야 될지 수학적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긴 하네요. 네. 1번 문제를 따라가면서 마치 토폴리 게이트를 5개의 신학 게이트로 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주피터에서 가이드한 내용을 따라갈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주피터에서 가이드해준 내용은 그냥 이제 매트릭스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만 가르쳐주고 이게 어떻게 컴포지션을 해가지고 그 막 어떤 새로운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이제 그 점을 이제 위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 5개의 신학 게이트로 짤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이제 이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생각이 신학 게이트 6개가 최소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에요. 사실 이제 그 앞에서 여기서 말한 이 CC 유니터리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신학 게이트 2개랑 그다음에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가 총 3개가 들어가는데 이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가 적게는 신학 게이트가 이제 하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많이 이제 전부 다 사용한다라고 치면은 컨트롤드 유니터리 게이트 하나당 신학 게이트가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6개까지 줄인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발견이 안 된 것 같아요. 스코어가 얼마인가요, 지금? 네? 베스트 스코어가 얼마인지 혹시 알려져 있나요, 이게? 그 왜 슬랙에서 71점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 이미지는 안 나왔어가지고 일단 그 72점이 일반적인 최소 점수고 그리고 71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0좀 찍어봐요. 아니, 어떻게 어디서 하나만 줄여가지고. 저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유니트를 줄일 때가 안 보이는데. 네. 다른 그러면은 분들은 다 1번 문제는 그래서 답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풀고 계신 건가요? 저는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위키레카에. 검색이요? 네. 검색하면 나와요? 네, 사실 네,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출했더니 73점이 나오는데요. 73점이요? 네, 네, 위키에서 나오는 게 이제 73점이고 근데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하나 검색을 하면 나오는구나. 몰랐네. 이게 대체로 스킬셋이 이렇게 그렇게 짜지는 것 같아요.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부터 찾아보고. 검색해서 안 나오면 약간 이제 꼼수를 찾아보고. 네, 오늘 발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 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엑서사이즈도 이제 마음 편하게 푸시고요. 내일은 진웅 씨 도망갔네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 아까 50분쯤에 이제 바쁘시다고 나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슬랙은 잠시만요. 제가 링크를 지금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드릴게요. 그게 저도 좀 헤맸었는데 슬랙을 조인하는 링크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랙 홈페이지가 아니라 일로 들어가시면 아마 슬랙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링크는 더 이상 활성화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가입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소영 선생님 계세요? 네, 슬랙 링크
저 링크가 원래 맞는데 저게 2주에 한 번 정도 큐가 차서 잠깐 안 되는 날이 며칠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그날들을 피하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며칠 있다 하시면 돼요. 저거를 그때 저희 챌린지 때도 리포트를 했는데 뭐 이렇게 되게 다들 관심이 없는 이슈인 건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제 개인적으로 인비테이션 링크를 공유를 하다 잘못하면 이게 좀 계정이 꼬여가지고 키스키 슬랙 전체 어드민이 막 거절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IBM 링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챌린지 통해서 많이 또 재밌게 퀀텀 컴퓨터 배우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커뮤니티 안에서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진웅 님이 그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시간이 1시간 당겨져요. 오후 8시니까요. 그때 다시 방 열고 또 쇼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배우고 이제 문제 풀이에 힌트가 될 만한 것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여기 끝나고라도 뭐 남으셔도 얘기를 하셔도 되고 뭐 슬랙에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